안녕하세요, 다오월드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파이 네트워크 코어팀 이론이죠. 에드워드 강이 시니어 채팅창에서 약 30분 동안 유저들과 대화를 나누었던 부분이 있었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요약을 좀 해드리고 또 제 개인적인 견해도 잠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이 에드워드 강이라는 인물은 한국인 국적을 가진 인물이고요. 주로 미디어 쪽에서 연계가 되어서 지금 파이 개발에 참여 중인 인물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잠시 해석을 해드리자면 파이 네트워크 시니어 채팅방에 에드워드 채팅이 보이고 있고요. 파이 투데이 발표에 대해서 다시 논의를 하기 위해서 30분 동안 여기에 있을 예정입니다 라고 하고 있고요. 네, 유저의 질문이 있고요. 당신은 다른 코어팀 멤버를 데려오기로 약속을 했었기 때문에 두 사람이 여기에 함께 하기를 기대합니다. 우리는 기다리고 있습니다. 라는 질문이 있고요. 에드워드는 일부 액세스 및 다음 일정 문제로 인해서 다음 주에나 가능할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다른 질문으로 이제 챌린지가 끝났으니 파이투데이 업데이트에서 언급된 의미 있는 상이 무엇인지 한번 얘기를 해볼 수 있을까요? 또 이번 이벤트를 잠재적으로 이종표를 축하하거나 준정기적으로 반복되는 파이 네트워크 이벤트로 도전을 볼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이고요. 여기에 답변은 정기적인 이벤트가 된다면 확실히 더 흥미로울 것 같다 라는 심플한 답변이 왔습니다. 또 다른 질문으로는 업데이트된 로드맵을 제공하여 오픈베인에서 우리가 얼마나 더 멀고 가까운지를 파이오니어들이 알 수 있기를 바랍니다 라는 질문이 있고요. 여기에 대한 에드워드의 답변으로는 가시성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구체적인 것을 약속할 수는 없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 부분은 제 영상을 꾸준히 보시는 분들은 이미 알고 있는 얘기겠죠? 참고로 이 부분은 코어팀에서 최근에 로드맵의 구체적인 일정이 나올 수 없는 것에 대해서 언급을 한 적이 있었는데요. 일단 기본적으로 오픈 메인넷으로 가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변수가 존재하는데 그 변수들에 따라 오픈 메인넷의 기간은 바로 뒤바뀔 수가 있고 그 가능성이 존재하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특정 날짜를 현재 로드맵에 포함시키는 것은 큰 의미가 없다라는 얘기를 했었습니다. 여기서 4가지 변수가 있다고 코어팀이 얘기를 했었는데요. 그중 두 가지의 변수는 코어팀에서도 컨트롤을 할 수 없는 부분이다. 하나는 매크로 관점에서의 변수, 즉 시장의 전체적인 분위기를 얘기하는 것이고, 물론 어떤 관점에서는 현재가 강세장의 초입 단계이다 이렇게 분석이 가능할 수도 있겠지만, 또 어떤 관점에서는 아직도 자금이 잘 유입이 되지 않거나 빠져나갈 수 있는 아직도 약세장이다 이렇게 분석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프로젝트 개발자 입장에서는 우리들과 관점이 좀 다를 수 있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또 하나의 요소는 규제 환경이 될 수 있겠는데요. 2022년 3월경에 미국이 이란과 같은 국가에 금융제재의 일부를 시행하면서 오픈시와 같은 크립토 프로젝트들도 이 미국에서 시행하고 있는 제재에 똑같이 동참하면서 일부 국가 유저들이 이런 프로젝트에 접근할 수 없도록 조치를 취했다라는 거 다들 아실 겁니다. 동시적으로 파이 네트워크도 똑같이 이 부분을 따랐었고요. 또 이란이라는 국가뿐만이 아니고요. 다른 몇몇 국가들도 파이를 채굴할 수 없도록 파이 네트워크 측에서 즉각적으로 조치를 취해서 커뮤니티에 큰 혼란이 있었던 적이 있었는데요. 파이 네트워크 또한 미국 현지에 헤드오피스를 두고 개발 중이기 때문에 특히 미국의 규제 변화에 민감할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나 비트코인처럼 주체자가 뚜렷하지 않은 POW가 아닌 엄연히 기업이나 개인들이 발행을 하는 크립토 프로젝트이기 때문에이기도 하고요. 현재 2023년 미국의 크립토 규제 수준이 거의 최고조에 지금 도달한 상태입니다. 물론 블랙락의 비트코인 현물 ETF 신청과 같은 좀 중장기적으로 보면은 크립토 시장이 매우 우호적인 긍정적인 요소들이 존재하지만 단기적으로는 아직도 이 바이낸스와 같은 거래소들이 미국에서 현재 기소를 당하고 있고 여러 거래소에서 자체적으로 좀 리스크가 있는 알트코인들을 상폐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아직도 SEC나 리플의 소송 결과가 나오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새로운 알트코인들이 섣불리 미국 시장에 나오기는 힘든 부분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규제와 매크로 분석 이 두 가지 요소는 코어팀에 개입을 하고 있지는 못하지만 파이의 오픈 메인넷 기관과 관계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요. 또 나머지 두 가지는 KYC와 유틸리티 생태계가 되겠는데요. 이 두 가지는 코어팀에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분이고 오픈 메인넷 기관과 밀접하게 영향이 있다 이런 얘기를 이제 청디아가 한 것이고요. 이제 그 스토리를 이해를 하게 되면 왜 수많은 로드맵에 관한 질문이 코어팀에 가고 있지만 이런 식의 답변밖에 지금 나올 수 없는 것인지 어느 정도는 이해가 되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또 다른 질문으로는 얼마나 많은 개척자를 얻었는지에 대한 질문을 하는 것이고요. 또한 왜 파이 브라우저 대신에 파이넷을 생각해냈는지에 대한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질문은 코어팀 멤버들도 파이투데이에 어떻게 축하를 했는지 아니면 항상 그래왔듯이 대부분 컴퓨터 앞에 앉아 있었는지에 대한 질문이고요. 여기에 대한 답변으로는 새로운 개척자에 대한 수는 계속 계산 중이다라는 답변을 하고 있고 파이넷을 생각해냈다라는 그 질문의 정의는 무엇이냐라고 다시 묻고 있고요. 그리고 세 번째, 파이투데이 때
코어팀은 계속 work 계속 일만 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질문으로는 파이투데이 발표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KYC 전면에 상당한 진전이 있음을 알게 되었는데요. 프로세스를 개선하기 위해 과거에 많은 조치를 취했습니다. 최신 정보에 따르면 이제 파이오니어를 통과한 560만의 KYC가 있는데요. 그러나 이러한 발표에는 누락된 요소가 있어 보입니다. 마이그레이션된 직업의 총수는 통계에 따라 약 280만 개로 보이는데요. 이는 또 다른 280만 명이 있다는 것을 의미하거나 KYC를 받은 파이오니어의 약 50%가 마이그레이션 프로세스에 갇혀 있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마이그레이션 문제로 대한 발표는 아직 없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정보를 좀 기대할 수 있을까요? 라는 질문이 있고요. 여기에 대해서 에드워드의 답변을 보면요. 우리는 KYC 이후 파이오니어에게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로 메인넷 체크리스트를 완료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전에 발표를 했습니다. 라는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체크리스트가 완벽하게 완성이 되어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나서 대기줄에 서 있다 보면 마이그레이션이 진행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제 그 부분을 에드워드가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 KYC 통과자와 마이그레이션의 수는 항상 일정 비율로 같이 증가해 왔다라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다음 질문인데요. 아까 파이넷에 대해서 질문을 했던 질문자가 다시 제 질문을 한 것인데요. 당신이 그것에 대해 생각을 할 때 파이넷의 주요 아이디어는 무엇입니까? 일부는 앱스토어와 같은 더 폐쇄적인 환경을 선호합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네, 여기에 에드워드는 파이 브라우저는 이미 폐쇄된 환경에 가깝습니다. 여기서 파이넷의 강조점은 웹 3.0 앱 플랫폼 자체가 아니라 웹 2.0에서 웹 3.0에 액세스할 수 있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제 생각을 좀 공유를 해드리자면요. 파이 브라우저는 이미 앱스토어처럼 자체 파이 유틸리티가 강조된 폐쇄적인 공간에 가깝다면 이 파이넷은 코어팀에서 발표를 했듯이 구글 크롬처럼 일반적인 웹2 환경도 연결될 수 있는 좀 더 포용적인 웹 브라우저로 성장할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파이오니어 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 수십억 유저들을 동시적으로 타겟팅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좀 더 제가 예상을 해보자면 현재 웹 3.0 브라우저 대표 주자가 브레이브 브라우저가 되겠는데요. 현재 약 6천만 명의 활성화 유저가 있는데 이 브라우저를 당장 사용을 해보면 몇 가지 장점이 보이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구글 크롬에 적용되어 있던 유저들도 크롬의 정보를 이 브레이브 브라우저로 그대로 가져와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웹 3.0 시스템에 따로 적응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이고요. 또 페이지마다 팝업 광고가 다 차단이 되어서 아주 쾌적하게 웹 브라우징이 가능하다라는 것. 그리고 유튜브의 광고조차 지금 나오고 있지 않기 때문에 다 블락이 되고 있습니다. 따로 유료로 유튜브의 프리미엄 멤버가 되어서 유튜브 광고를 없앨 필요가 없다라는 것. 그리고 여러분이 광고를 몇 가지를 보기를 원한다면은 하루에 몇 개까지의 광고를 볼 의향이 있는지 스스로 결정을 해서 세팅을 맞춰놓으면 거기에 맞는 광고를 볼 수가 있는데 그럴 때마다 브레이브 브라우저 이 생태계에 해당되는 크립토를 보상으로 얻을 수 있다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 크립토로 또 컨텐츠 제작자들에게 팁으로 줄 수 있는 기능이 지금 제공이 되고 있다는 것. 즉 이것처럼 몇 가지 메리트만 적용이 되어도 유저들은 기존의 브라우저에서 새로 웹 3.0 브라우저로 유입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데 파이 브라우저가 현재까지 보여주는 특징을 보면 흡사한 특성들이 많이 보인다는 것이죠. 유튜브 광고를 막아주는 것도 똑같고요. 물론 유튜브 광고를 파이 브라우저로 보시면 처음에는 딱 하나가 오픈되어주고 그 다음부터는 차단이 되는 지금 시스템입니다. 그리고 초기 백서를 보아도 파이 크립토를 통해서 광고 생태계를 얘기를 해왔었고 또 매우 단순하지만 이런 기능이 초기에 존재만 해 있어도 새로운 유저들이 브레이브 브라우저로 몰려갔듯이 파이 브라우저로 유입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런 의미에서 파이넷의 발전 방향을 한번 그려보면 재미있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에드워드는 파이 투데이 발표에 대한 일반적인 질문에 기꺼이 답변을 하겠지만 특정 사항에 대해서는 너무 자세하게 설명을 할 수는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KYC의 경우 파이투데이, 파이데이, KYC FAQ 등 최신 공지를 읽어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또 어떤 질문자는 파이오니어의 목소리를 대변해서 일부는 KYC 및 마이그레이션에 대해 더 많은 작업이 수행되는 동안 파이 아트 축제를 홍보하는 것은 잘못되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그리고 답변은 지난번에도 언급을 했지만 동시적으로 이런 노력과 다른 작업을 함에 있어서 이 파이 아트라는 작업이 다른 작업, 즉 KYC 진행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라고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즉 파이 아트 이벤트를 한다고 해서 지금 진행 중인 KYC 속도가 더 느려진다라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마지막 질문인데요. 챌린지가 막 끝났습니다. 다음 단계는 무엇입니까? 파티는 끝이 난 것인지요? 라는
라는 질문이 있고요. 답변으로는 티셔츠와 파이 아트 담청자를 발표할 것입니다. 발표해서 향후 릴리스를 볼 수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매우 짧은 대화들이었고 코어팀에서 핵심 인물 청디아오나 니콜라스가 아닌 미디어를 담당하고 있는 코어팀 인물과의 대화였기 때문에 매우 핵심적인 기술적인 얘기들이 오고 가는 시간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파이 네트워크의 디테일한 핵심을 이해하고 싶어하는 분들에게는 꽤 중요한 대화도 몇몇 있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